이 책은 정말 인류의 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이에요. 신에 대한 도전과 인간 본의로의 귀환, 그리고 급기야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원근법이 또 뭐기에? 그게 뭐라고 도대체 이 쌩 난리가 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문학 분야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속칭 내가 좀 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다, 또는 나 네로라 하는 소설 좀 읽어본 사람이다 라고 뽐내고 싶을 때 한 번쯤 언급하면 뭐 그럭저럭 실제로 폼이 좀 나 보이는 작품이긴 합니다. 바로 터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2006년 터키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개의 그림 모두 비슷한 시대에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하나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탄생한 미술입니다. 예술사에 관한 배경 지식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아주 얼핏 본다 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이 두 개의 미술품은 각자의 화풍이 확연하게 다르죠. 참고로 왼쪽과 같은 그림을 예술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니아튜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세밀화예요. 자, 제가 뜬금없이 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린 걸까요? 바로 지금 보여드린 이 두 개의 그림이 사실상 오늘 말씀드릴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의 A to G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는 16세기 무렵 오스만 제국이 미니아튜르, 그러니까 세밀화의 황금기를 누리던 시절에 화면 속 왼쪽과 같은 화풍을 고수하려던 기존의 정치 및 예술가 세력과 화면 속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작법을 유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신진 세력 간의 갈등, 충돌, 그리고 급기야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화면 속 오른쪽 그림과 같은 르네상스 스타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사고를 스토리텔링하는 소설, 그게 바로 이 내 이름은 빨강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문득 또 이런 의문이 들죠. 대체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스타일이 뭐기에? 대체 이 세밀화가 뭐기에? 이 오른쪽과 같은 르네상스 작품을 도입하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는 왜 저렇게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과 오른쪽 그림 간의 가장 결정적이고도 핵심적인 차이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뭘 언급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뭐가 좀 보이셨나요? 바로 원근법이죠. 왼쪽 그림에는 원근법이 없고요, 오른쪽 그림에는 원근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꼬리를 뭅니다. 대체 원근법이 또 뭐기에? 그게 뭐라고 도대체 이 쌩 난리가 났던 걸까요? 우린 대개 학창시절에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배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저 한낱 예술기법 중 하나라는 식으로 배우죠. 그런데 이 원근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철학적으로 심오한 개념이에요. 이 소설의 작가 오르한 파묵도 독자들에게 그걸 설파하고 싶어서 이렇게 명작을 쓴 겁니다. 원근법은 단순히 말하자면 관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이에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따라 가까운 건 크게, 먼 것은 작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각을 온전히 그대로 재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원근법의 본질이죠. 인간, 사람의 눈에 비친 현상을 곧이곧대로 그린다는 점. 반면에 이 그림처럼 원근법이 없는 그림은 신의 관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그린 그림인 건 맞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아, 신이 내려다보시는 세상이라면 이럴 거다 하고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아주 높은 위치에 서서 아래쪽에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만물을 평면적이고 투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과거 페르시아 일대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슬람 회화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의 핵심 사건은 마치 예술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전쟁 같은 거예요. 수백 년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신의 관점에서의 그림을 고수하려는 자들과 유럽 르네상스 화풍처럼 인간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객관적인 그림을 새롭게 추구하려는 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죠. 관념의 그림과 현실의 그림 사이의 대립, 신에 대한 도전과 인간 본의로의 귀환, 그게 바로 이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의 주제의식입니다. 아니면 뭐 또 전통주의자들과 개혁파의 대립, 또는 보수주의 예술과 진보적 예술가의 대립,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양 소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마음을 채워주면서도 동시에 이 머리도 채워주는 문학작품들, 물론 스토리텔링 자체가 훌륭해서 그 자체로 감동을 주는 소설도 좋기는 한데요. 그런 소설들은 좀 뭐랄까요, 시체말로 그 감동의 약발이 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되게 그런 문학들은 뭔가 맛은 있는데 깊이가 없는 요리를 먹은 기분이 들어요. 그냥 한 끼를 살짝 가볍게 때운 듯한 느낌? 그런데 이 내 이름은 빨강이란 소설은 실제로 읽고 나서도 얻은 게 꽤 많았어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일단 세밀화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됐고, 그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화풍이었다는 점, 또 원근법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의, 르네상스가 야기한 세계적인 문화 변이 현상 또는 문화혁명,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진짜 이 정도면 이건 단순한 소설 작품이 아니라 라이트한 학술 서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인류의 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이에요. 이미 문학 전문가들이나 소설 마니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